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매주 부동산 이슈를 하나씩 골라서 설명을 풀어 해주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한 달 한 보름 됐나요? 아직 두 달이 채 안 됐죠. 지금 시장 상황은 계속 보합으로 지금 조정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주째 계속 5주째까지는 상승폭이 점점 서울이나 이런 데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6주째 되니까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동산 원에서 주간 동향, 부동산 아파트 동향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과연 시장이 반등할까요? 자, 대출 규제 속에 수혜 지역을 어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떠도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맞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6.27 대책 규제 속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고가, 초고가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풍선 효과가 주변으로 퍼지죠. 그래서 지금 이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6억으로 제한됐으니까, 그 최대 6억입니다. 6억으로 제한이 됐으니까 매매가가 한 10억에서 한 12억 내외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호재가 있든 없든 간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 25평짜리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수요가 갈 수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수요를 줄이려고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죠. 6억이라는 최대 주택담보대출 6억이라는 숫자로 지금 시장을 묶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잠재 수요는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뭔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는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이거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좀 단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오늘 얘기는 전부 다 그 투자의 상황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내 집 장만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출 받아서 해야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2주택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가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례로는 5호선 답심역 인근에 위치한 레미안 위브, 3호선 녹본역 이편한 세상 캐슬, 가재울 뉴타운 서대문이죠. DMC 파크뷰 자이, 이런 대단 신축 아파트들의 수요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반만 맞고 반만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도강이 또 수혜 지역으로 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자, 이들 지역의 평균 시세는, 여기 소형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 외곽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들의 평균 시세가 한 6억에서 8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LTV 70%를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한 4, 5억은 대출이 가능하니,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만 보태서 이런 곳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요자들은 강남은 이제 못 산다. 강남은 이제 못 사니까 대신 노도강에서 시작하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강남은 본래부터 사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사기 어려운 지역이고, 강남에 강하게 규제가 있어서 만약에 거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면은
노도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마용성으로 가겠죠.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초고가 아파트를 지역을 들어가려다가 노도강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끄집어 온 건데요. 수해 노도강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좋은 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거기가 전부 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공아파트들이 다 지금 재건축을 뭔가 추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도 크게 들어오고요. GTX도 노원역에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쪽이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뭐, 강남의 수요가 이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규제가 덜한 경기권으로 갈까요? 이것도 가끔씩 물어보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경기권으로 갈까? 근데 이게 실수요자들이 경기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풍선역과 입원지라고 해가지고 인천, 부평, 송도, 청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반등세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 하반기부터 송도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인천에서 가장 대장이 송도 아니에요? 그렇죠? 송도는 시간적인 그런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송도는 상당히 좋아질 지역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의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송도도 마찬가지고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가 큰형이면 청라는 동생.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권으로 갈. 근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지만 규제가 심한 지역들 있잖아요. 규제가 심한 지역들. 그런 데들이 가격이 더 오르지, 규제가 덜한 쪽은 가격이 확실히 덜 올라요. 그래서 서울을 제쳐두고 경기권으로 간다? 물론 서울에 정말 내가 서울에 갈 수 없어.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나는 집을 사야 돼. 그런 분들은 경기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경기도 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기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서울 쪽으로 어떻게든지 발을 부비고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권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울 쪽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부의 수요는 갈 수도 있어요. 일부의 수요. 근데 저는 일부의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남, 용인, 화성, 경기 동남권이죠. 이쪽 경기 동남권 중에서 용인하고 화성하고 성남은 또 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성남은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준서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쪽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용인하고 화성까지 간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제가 계속 심해지잖아요. 더 강해지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 나왔지만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세금 대책도 수요 억제책으로 분명히 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규제가 더욱 강해지거든요. 규제가 더욱 강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울로 와야 돼요. 서울로 쏠리는 현상,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된다, 가속화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제가 이거는 거의 90%라고 보는데요. 규제가 더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오면 올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요. 오히려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정책 방향이 지금 서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경기도에 살든 뭐 충청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서울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온다. 저는 이거는 공감을 해요.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온다. 이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시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양극화가 심해져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간다고 할 때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시장도요. 아무 쪽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특정 지역, 일부 지역들 외에는 나머지 지역들은 잘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주비까지 지금 대출 규제 6억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우리가 들어가서 여긴 좀 들어가서 재건축 투자하기 좋네 하던 지역은 이미 너무 비싸요. 비싼 데다가 대출도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민간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일단 재건축은 지금 제동을 걸었어 정부에서요. 그러면은 그 한 축인 재개발 시장으로 수요가 갈 것은 아주 기정사실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시장은 2, 3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재개발 시장이잖아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건축은 기존에 낡은 아파트를 부숴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재개발은요, 아파트가 없는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을 부숴서 거기다가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새 아파트를 짓는 거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지금 작게 들어가는 재개발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한쪽에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시장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게 이 재개발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활성화를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재개발 투자로 안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양극화가 심해진다. 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은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부자들, 이 자산가 중심의 시장, 이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 여력이 있어야 고가 지역, 초고가 지역에 집을 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은 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지역과 안 비싼 지역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보고 나서, 자, 1주택자도 2주택으로 갈아타기 힘들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그냥 집 한 채만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고요. 다주택자 절대 집 늘리지 마. 대출 안 해줘, 이제.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받을 생각도 마. 이렇게 되면은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은요, 실수요자의 집을 쉽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책으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양극화만 더 키우는 그런 대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상승폭이 계속 하락하다가 5주 연속 하락하다가 6주째 상승폭이 조금 좀 올라갔다. 폭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 과천이나 분당 이런 것까지 지금 확산이 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뭐예요? 시장은 지금 뭐예요? 지금 시장은 조정기라니까 그냥 조용히 지금 보합상태로 있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거래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은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른 건 뭐예요? 대부분은 지금 관망세로 있는데 가격이 오른 거는요. 결국은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산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어도 오히려 가격은 지금 조금 그런 분들의 일부 수요가 가면서, 지금 상승폭이 다시 확대가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양극화는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양극화는 점점 커져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막 사들여가지고,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한다. 서민들의 집을 사는 걸 막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 논리는요, 서울의 집이 딱 10만 채만 있어. 더 이상 공급이 안 돼.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는요, 어때요? 그거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서민들도 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집을 고가 지역이나 이 선호도 높은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속 공급이 돼줘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집값이 왜 비쌉니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왜 비쌉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요. 그런데 여기다 강남에다가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급을 많이 해주면요. 많이 쉽게 해주면 당연히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급이 많아야 또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또 필터링 현상으로 또 거기에 또 들어오는 수요가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이 메꾸고 이렇게 필터링이 돼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니까 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산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좀 허무맹랑한 논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문재인 정부의 시즌2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의 그렇게 갈 확률 95%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그럼 어땠습니까? 가격 떨어졌습니까? 28번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가격은 올라갈 때 대책을 내놔서 잠깐 가격 상승을 멈추고 거래를 잠깐 몇 달 동안 끊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고요. 그럼 다시 또 대책 내놓고 그럼 또 몇 달 동안 조용하다. 또 다시 상승하고 또 대책 내놓고 28번이나 했어요. 집값은 역대급으로 올랐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재개발로 풍선 효과 생긴다는 거,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재개발 시장 빌라나 이런 곳의 신축 빌라들이 물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재개발 시장은 상당히 지금 몸값이 귀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늦추지 마시고 뭔가 좀 작은 금액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시려는 분들은 재개발 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